2008 UEFA Champions League final, an all-English affair. Manchester United against Chelsea in Moscow. Sir Alex Ferguson has won this title before. 때는 2008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일이 있었죠. 그 해의 우승팀의 주전 수비수가 미래의 파산을 맞이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사랑받던 축구 선수가 배신자, 추방자가 되어 체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긴 서론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지도 함께 보죠. 먼저 에드윈 반데 사르를 만나보죠. 그는 모스크바 결승 이후 3시즌을 더 올드 트래포드에서 보낸 후 2011년에 은퇴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40살이었죠. 2012년에 반데 사르는 고향 클럽인 아약스의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4년 후 그는 최고 경영자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아약스는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 아래 2023년 여름에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했죠. 반데르사르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그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그의 생명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퇴원했으나 아직 은퇴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웨슬리 브라운입니다. 웨슬리 브라운은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성인팀에서 보낸 15년 동안 그는 362경기를 뛰었고 영국 챔피언 타이틀 7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 2회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활약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정도 수준의 선수도 어쩐 일인지 파산자가 되었죠. 2년 전 영국 세관 및 국세청은 44살의 웨슬리 브라운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였던 그는 6자릿수의 금액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웨슬리는 차갑조차 갚지 못했죠. 잘못된 투자와 더 많은 돈을 버는 동료들의 삶을 따라하려는 시도가 그의 재정적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액의 이혼 위자료와 포커에 대한 사랑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현재와 과거의 맨유 선수들이 그의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물론 웨슬리는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스포츠 채널의 전문가로 일하고 클럽 TV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700만 파운드짜리 저택은 이제 그에게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런 플래처, 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지 3년 만에 그의 경력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성적인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그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기간 동안 경기를 중단해야 했죠. 그 후 2년 동안 집중 치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데런 플래처는 30살이 되어야 축구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준에는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4년간 훨씬 낮은 수준의 팀에서 활동한 후 플래처는 맨유로 돌아와서 16세 이하 축구 선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2021년에 그는 1군 코칭 스태프에 합류했고 그해 3월부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술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오 퍼디난드, 그는 맨유와 잉글랜드 대표팀 역사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455경기, 15개의 컵과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프로 경력 마지막 해는 끔찍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그는 여전히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하여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즌 중반이 되자 리오 퍼디난드는 훈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5월 언론에서 그의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였죠. 그들은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암이었고 그녀는 단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축구를 포기했고 그의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되었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2년 후에는 어머니를 장례 지내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복싱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본인에 따르면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복싱에서 구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쇼에 참여한 목적은 영국 복싱 협회로부터 라이센스를 얻고 프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프로 경기를 치를 수는 없었지만 그 해는 리오 퍼디난드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리오 퍼디난드는 영국에서 최고의 축구 전문가이자 진행자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자신의 토크쇼와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보에 따르면 리오 퍼디난드는 축구를 다루는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3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또 한 명의 전설, 네마냐 비디치. 네마냐 비디치는 아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진정한 전설이죠. 은퇴 직후 세르비아 출신의 그는 발칸 지역에서 호텔 건설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축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로 경영직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2023년 초 네마냐 비디치는 세르비아 축구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부패와 싸울 계획이었으나 곧 자신의 후보직을 철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축구에서 직책을 맡기 전에 먼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리스 에브라. 축구를 마치기 전에 2019년에 에브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3개의 타이틀과 유벤투스에서 2개의 타이틀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마르세유 팬들에게는 그의 쿵푸로 영원히 기억되었고 웨스트햄 팬들에게는 웨스트햄에서 보낸 3달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 은퇴한 그는 전 세계에 자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3살 때 에브라는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문제와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에브라는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I love this guy. 같은 해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m feeling good. I feel so good today because it's Sunday. 오언리 하그리브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결승 이후 몇 년 동안 하그리브스는 무릎 부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맨시티를 끝으로 4년 만에 31살의 나이에 축구 경력을 끝냈습니다. 이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를 자신의 경력 중 가장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현재 은퇴한 축구 선수는 영국과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의 사이트 갬블링 존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축구 전문가 중 가장 부유한 상위 3명에 들며 마틴 타일러와 함께 2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티에리 앙리가 첫 번째 자리에 올랐고 리오 퍼디난드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3번째 자리를 차지했음이죠. 이 순위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힘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 스콜스. 스콜스는 유나이티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중 한 명이자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현재 그는 TV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향인 솔포드에 있는 클럽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이 클럽은 잉글랜드에서 4부 리그로 어느 정도 높은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스콜스는 감독으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직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동네를 떠나지 않으며 감독을 하고 싶어 했죠. 비록 이 클럽들이 잉글랜드의 하위 리그에 속하더라도 스콜스는 선수 시절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집돌이로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 캐릭. 캐릭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12년을 보내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5번의 타이틀과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먼저 무리뉴, 그 후에는 솔샤르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시감독으로 팀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2022-2023 시즌에는 독립적인 경영을 시작하여 미들즈브로 클럽을 맡았고 첫 시즌에 거의 바로 프리미어리그로 팀을 이끌 뻔했습니다. 올해 현재 캐릭의 팀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빙 레전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곳에서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날두는 모든 시대와 민족을 통틀어 2명의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에 대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를로스 테베즈. 카를로스 테베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를 배신자나 매국노라고 부르든 그가 걸어온 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2022년 여름에 은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바로 로사리오 클럽을 이끌었습니다. 2023년 여름에는 인디펜디엔테를 맡았고 그러나 2024년 5월 21일에 2라운드 후 인디펜디엔테가 단일 전만을 얻은 후 사임했습니다. 웨인 루니. 웨인 루니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항상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인은 이미 세계의 다른 클럽에서 일해왔습니다. 첫 번째 전체 시즌에서 웨인의 팀 더비 카운티는 챔피언십에서 강등되었고 미국에서는 그의 DC 유나이티드가 29개 팀 중에서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영국 축구의 전설인 그는 버밍엄을 이끌었으나 그곳에서도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15경기에서 9번의 패배와 2번의 승리만을 기록하며 웨인 루니는 석 달 만에 경질되었습니다. 라이언 긱스. 한때 긱스는 충성심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27년간 한 클럽에서의 프로 경력을 보냈고 일정 시점까지 만약 완벽히 깨끗한 평판을 가진 사람은 아니더라도 매우 가까운 수준의 평판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웨일스 축구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꽤 괜찮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끌던 웨일스 대표팀은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 진출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긱스는 여자친구와 그녀의 자매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만에 찍힌 여자친구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긱스는 완전히 자신을 실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잉글랜드는 그에게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전직 축구 선수라고 부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는 8년 동안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결국 긱스는 국가대표팀에서 물러났고 영국 축구협회는 그를 프리미어 리그 명예의 전당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에 두 여성이 재진술을 거부하면서 긱스에 대한 모든 혐의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언 긱스는 이미 감독 경력을 재개하고 싶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그를 원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사람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에게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니 38살의 포르투갈 선수는 여전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호주의 멜버른에서 한 해를 보낸 후 나니는 터키의 아다나 데미르스포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뛰었던 이 시즌 동안 29경기에서 골과 어시스트로 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포르투갈의 에스트렐라로 이적했습니다. 안데르손의 경력은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스스로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과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브라질 선수는 2008년에 최고의 유망한 선수로 선정되었지만 27살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1의 나이에 축구를 은퇴했습니다. 현재 안데르손은 36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아다나 데미르스포르 유소년 팀의 코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지성, 대한민국 사람인 박지성은 항상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박지성은 레스터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법과 인문학을 결합한 국제적인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서 유소년 팀 코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대해선 별도의 영상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존 오셰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일랜드 축구 팬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유산을 남겼습니다. 은퇴 후 그는 코칭에 전념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아일랜드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웨인 루니가 이끄는 버밍엄에서 몇 달 동안 코칭 스태프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루이 사하, 그는 프로축구에서 은퇴한 후 사는 IT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패트리스를 아르네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엑시스 스타라는 이름의 프로 선수들을 위한 개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직 및 은퇴한 선수들이 금융 문제를 관리하고 사기꾼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 사하는 한 번 이 프로젝트가 자신이 경기장에서 이룬 성과보다 더 자랑스럽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축구 선수들의 50%가 자신들의 커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플랫폼은 축구 선수와 전문가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루이사하는 축구 선수들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그들에게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게리 네빌은 부상으로 시즌을 통째로 놓쳤지만 이번 영상에서 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는 또 한 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입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후 그는 몇 년 동안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그 후에는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이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바르셀론에게 0대7로 패배한 것과 마지막 5경기 중 4경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보다는 방송에서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영국의 축구 팬들은 그를 나라에서 최고의 축구 전문가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보듯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많은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도 자신의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루이 사하, 반데 사르, 네빌, 리오 퍼디난드의 예시는 다시 한번 재능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증명합니다. 이런 유형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인물을 남겨주세요.